자, 이번 회차는 2023년에 줬던 34입니다. 책 페이지랑 103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적법상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에 의뢰받을 때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 서류가 있죠. 측량 수행자가 측량 뭐죠? 수행? 그렇죠.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 측량 절차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측량 의뢰인들이 수행자한테 측량 의뢰면 이 측량 수행자들은 돈 얼마 받고 언제까지 측량했다는 이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이것도 뭐 조금 그 당시에는 어려웠던 극상 문제였었는데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는, 신고해야 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 몇 개 되는데 그 사업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대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을 찾았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성 사업이나 뭐 정비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이나 지역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이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 사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측량을 새로 하기 위해서 재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뭐 도시개발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것들은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3번 문제가 지목인데요. 지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목은 요 포인트만 알으면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물을 없이 식물을 재배하고요. 다만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과수용지니까. 답은요, 물을 직접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데 이 연왕골 등이 이렇게 자생하면 그건 유지고요. 연왕골 등이 재배하면 그건 답입니다. 그리고 전과 답은 물 있느냐 없느냐, 물 있이 재배하느냐, 물 이용해서 재배하느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 과수용지는 과일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인데요. 단 주거용 건축나무 무조건 되고요. 목장용지는 가축의 풀이 초지와 가축의 축사가 있는 토지가 목장용지고. 자, 우리 임야는요. 그따 따면 됩니다. 살림 뭐냐. 그래서 임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암기할 때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었다는데 암석지, 산꼭대기 암석지가 있죠. 깨지면 자갈땅, 깨지면 모래땅, 습지, 황무지, 중림지, 수림지 이런 것들이 다 임야입니다. 광천지는 석유 등이 용출되는 것이고요. 염전은 소금을 만드는 땅이고요. 자, 대는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이 되고 공장용지는 무조건 공장이 나오고요. 학교용지는 학교 부지죠. 자, 주차장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주차 목적의 시설이고요. 그리고 주차 전용 건축물도 주차용지고 시설물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그냥 된데 시설물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용지입니다. 주유소용지는 석유 등을 판매하고요. 판매라면 저유소, 원유가 저장돼야 되죠. 그리고 창고용지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물건 보관 창고.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길이고 고속도로 안에는 휴게소만 도로고요. 단 아파트나 공장의 단일용지의 단지 안에 있는 통로들은 도로에서 제외되죠. 자, 철도용지는 철길이 궤도고 따라오면 역사가 나오죠. 궤도 역사가 철도용지고. 제방은 방조제 방파들인데 가운데 자 지고 딱 거꾸로 읽으면 다 제방이고요. 자, 국어는요.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이렇게 수로자는 무조건 국어입니다. 작은 물길이니까. 하체는 그냥 자연 유수죠. 그죠? 자, 유지는 이렇게 물이 머무를 자인데 물이 고여 있거나 저장된 댐, 그리고 연왕골 등이 아까 재배하면은 답인데 자생하면 유지고. 자, 양어장은 물고기 키우는데 해상이 아니라 육상이고요.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고 뒤에 다 숫자 나오죠. 치수, 도수, 정수, 배수 이런 게 수도용지고. 자, 공원은 휴양하는 건데 국회법에서 나와 있는 공원만 공원입니다. 묘지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있는 묘지공원은 그건 묘지입니다. 그리고 체육연조 쭉 나열되어 있죠. 종합운동장, 스키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 승마장과 경륜장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체육 종목이 있으니까 체육용지죠. 자, 유원지인데 놀고 오는 우일학시설이 있는 유선장, 낚시터, 어린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요 경마장과 야영장이 유원지라는 기억하시고. 경기용지는 세 가지죠. 교회, 사찰, 향고. 자, 사적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적들이죠. 단 종교용지나 공원, 학교 안에 있는 유적은 사적지에서 제외되고요. 자, 묘지는 사람이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인데 봉안시설도 납골 땅이니까 묘지고 묘지공원도 묘지고
이외의 모든 땅이 다 잡종지죠. 지금 기타 토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변성성이 하죠. 그죠? 그래서 변전소, 송신소, 송이시설, 우리 공동물, 오물 쓰레기 처리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자동차 운전학원, 도축장, 야외 시장, 흙파고, 돌 캐고,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고, 수신소, 공항 항만시설, 갈대밭 이런 게 다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소년 변성송이가 공동물에 가서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여객 폐차, 운전도 하면서 야시된 옷에 흙과 돌을 놓고 실내에 있는 수신소, 공항 항만시설을 지나서 갈대밭으로 된다. 제가 35회 때 시험 나올 때 잡종지가 나와서 그때 제가 설명했는데 35회 기출문제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알면 지목을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3번. 지목입니다. 옳은 거. 예. 온수작설송, 일정한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가 아니죠. 광천지는 용출되는 거죠. 그죠? 이건 잡종지입니다. 2번. 예배, 교회, 설교는 교회, 사찰, 향교, 이게 뭐 있었죠? 그렇죠. 종교용지죠. 자, 자연 유수가 있을 거 예상되는 토지는 뭐예요? 하천. 국어는, 수로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제적으로 공장자, 무조건 지목의 공장자는 무슨 용지예요? 그렇죠. 공장 용지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공중에 휴양한 국회법에서 나와 있는 공원이 뭘까요? 그렇죠. 국회법에 나와 있는 공원이 공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지목은 매년 나오는데 아까 그 부분만 알으면 거의 다 맞힐 수 있습니다. 4번. 예, 우리 면적을 결정할 때 축척에 따라 나눠지죠. 그죠? 600분의 적은 어디까지 구하죠? 소위점 한 단위. 선을 여기까지 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자가 5이죠. 5, 0. 그럼 앞자를 보잖아요. 앞자가 뭐냐? 그렇죠.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리는데 짝수니까 버려야 되죠. 그래서 145점 이렇게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척이 1000, 1200, 2400, 3000, 6000은 정수 단위까지 구해서 여기까지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 잘 보고 다음 자 보죠. 5 미만이면 버리고요. 5를 초과하면 올리고요. 5인 경우죠. 그죠? 그때 앞자 봅니다. 홀수일 때는 올리고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리죠. 근데 5인은 5를 초과하는 거니까 이건 올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1 미만 0.7이면 최소 등록 1이고요. 그리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과 500번에 600번 지역은 소위점 한 단위까지만 구한다는 공식만 다르고 나머지 달리죠. 그죠? 똑같죠? 그래서 그 다음 자가 5 미만이면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올리고 5일 때 앞자를 보는 거죠.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리죠. 근데 5, 3은 5를 초과하는 거니까 올리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0.1 미만 0.05 나오면 이렇게 0.1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느 지역인지 지금 600분의 지역이니까 여기죠. 소위점 한 단위까지. 그죠?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자가 5잖아요. 5. 그럼 이제 앞자를 보는 거죠. 그 앞자가 짝수니까 버렸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5번. 우리 지적공부의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답이 공통된 등록상. 우리가 공대에 가면 면목과 도면 번호가 없고요.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번호 부자가 있죠. 이 번호가 이제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와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가 있는데 같이 공통된 등록상을 보는 거죠. 우선 소재 지번은 다 있죠. 그죠? 근데 소유자는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소재 지번은 다 있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기역 디귿은 있어야 되고 니은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기역 디귿은 있고 니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역 디귿은 있어야 되죠. 기역 디귿은.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이 있으면 안 되고 기역 디귿은 있어야 되고 니은이 있으면 안 되고 기역 디귿 없네? 기역 디귿 없네? 그죠? 그러면 정답은? 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나오면 한 3가지 정도 소재 지번은 다 있죠. 그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꼭 기억해서 번호 부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있지 다른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유번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이런 것은 등록되어 있지 않죠. 소유자. 우리 나중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 가면 면목과 도면번호가 없다는데 면적과 지목과 그 다음에 도면번호는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것은 공통적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6번. 예, 우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하고 정리하고 소유자들에 통지해 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변경 등기가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 우리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또 7일이요. 그죠?
근데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등기소 갔다 오니까 좀 길죠. 그래서 15일 내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7번. 우리 측량 기준점이 3가지 있죠. 그 중에서 지적 삼각 보조점의 등본 발급할 때, 자, 볼까요? 우리 측량 기준점은 이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요. 지적 도근점이 있죠.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과 청과를 우리가 열람 발급이 다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시면 돼요.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다 소관청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삼각점을 줘야 됩니다. 이 삼각점의 측량 성격 관리는 시도의사가 가지고 있지만 열람 발급은 우리가 시도의사한테 갈 수도 있고 지적 소관청이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삼각 뭐죠? 그렇죠. 이 보조점을 누구한테 열람하느냐? 누구죠? 지적? 그렇죠. 소관청이 되겠죠. 이게 이제 삼각점 이렇게 나오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도근점도 마찬가지 소관청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됐습니다. 네. 자, 8번. 우리 축척 변경을 언제 확정 공고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확정 공고할 때 확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이것도 이제 극상 문제였었는데 그 당시. 확정 공고에 포함되는 게 4가지입니다. 그 토지 소재와 지역명과요,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와 청산금 조서와 지적도 축적 이런 것들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확정 공고할 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조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확정 공고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자, 9번. 우리가 지적위원회가 있죠.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옳은 것 있죠. 기억.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중에서 담당 국장 임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하죠. 소속이 국토교통부 소속이니까. 그죠? 그리고 의결 정도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이걸 맞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재 조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회의 며칠 전이죠. 그렇죠. 5일 전까지 이런 회의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 주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 니은, 디귿 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적위원회도 많이 나오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적부심사 그 절차도 잘 기억해 둡니다. 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우리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이죠. 우리 측량기관 좀 길죠. 측량호 제가 검사가 4자죠. 그죠? 그 측량은 5일, 검사는 4일이죠. 다만 우리 기준점이 필요할 때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측량이나 검사기관에 가산하죠. 그래서 우선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줬고 15점을 초과할 때 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그렇죠. 4점마다 하루씩 가산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11번 문제 보세요. 네. 우리 축척 변경에 따라서 확정된 사항을 제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기준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기준인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하죠. 토지 대장은 그 축척 변경에 그 면적이 적히니까 그 지번별 조소의 면적 증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번별 조소에 따라서 토지 대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도는 자, 우리 결과들 있죠. 축척 변경 확정 측량이죠. 그래서 확정 측량 결과도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라서 이제 그 지적도를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토지 대장의 정리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번별 조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요게 지금 그렇게 그냥 기억을 여러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적도 정리 결과가 뭐냐 그러면 확정 측량 결과도와 경계점 좌표에 따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12번.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우리 있었죠. 7가지죠. 제가 우리 암기할 때 소지목 경계점의 종자 사위인데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위치나 위치 설명도 이렇게 7가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1번. 소재, 3번 지목, 4번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종류와 위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7가지 소, 지목, 경계점의 종자, 사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자, 등기법 문제 가볼게요. 자, 우리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우리 정지 조건이 붙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기대는 자, 우리 유증 마담에 합격하면
10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 성취 증명서를 갖다 줘야 되죠. 우리 합격증이죠. 그죠? 네, 갖다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죠. 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명의 적격 또는 신청 당사자 적격이 나오는데 네 사람은 꼭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암기할 때 읍면에 있는 민조태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 이동 안 되고 민법상 조합 안 되고 태아명으로 등기부에 올라갈 수 없고 무슨 학교명으로는 등기부에 절대 이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설립자명으로 사립학교 같은 거 올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 3번은 법무사들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 대리해서 할 수 있고요. 4번은요. 법인 아닌 사장이 종중이 건물을 매수할 때는 요 종중의 명의로 대표자 가서 신청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할 때는 그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이제 대신 가서 하는 거죠. 이게 그 대리와 다르죠.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가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그 틀렸고요. 네, 요 2번이 정답이고. 자, 14번. 우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있었죠. 그죠? 볼까요? 자, 우리 등기되는 권리가 쭉 소유권, 용의권 되고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 판매권 이런 게 등기되죠.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주의 토지 통일권, 구분 임차권, 분묘 기주권 이런 것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거, 분무 기주권 안 되고요. 전세권, 목적, 저당권 할 수 있고요. 주의 토지 통일권 안 되죠. 구분 지상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안 되네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구분 지상권이 되지만 구분 임차권이라는 등기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각하시입니다. 29조 나중에 2호에서 각하시겠죠.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등기 들어왔다고 해서요. 네. 자, 15번 문제 볼게요. 등기한 권리의 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우리 부동산의 가압류는 갑구에 있는 거죠. 그죠? 저당권은 을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에 있는 권리는 무슨 번호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접수 번호 가죠. 같은 구끼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죠. 그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의 일부 이전에 부기 등기가 행해지면 이 부기 등기는 주등기보다 우선하겠죠. 그죠? 이때는 그 배당이 있어서 그 부기 등기가 2번의 저당권보다 당연히 우선하죠. 주등기 순위는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니까. 그죠? 자, 3번 우위된 근저당권의 해지 증서에서 1번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1번 근저당권이 회복되면 당연히 1번이 회복되면 1번이 2번보다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2번 저당권이 1번보다 회복되는 거 아니죠. 1번이 회복되니까 1번 순위가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 순위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1번 저당권이 회복되면 2번 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되겠죠. 2번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1번 저당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 자, 4번은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이렇게 행해지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주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보다 우선하죠. 왜냐하면 본등기 순위는 역시 가등기 순위에 하니까. 그죠? 네,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우리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정보로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우리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할 때는 우리 토지의 이제 지목 면적이 바뀔 때는 뭐로 지목이 바뀌었는지 등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적혀 있는 게 뭐죠? 대장이죠. 그죠? 그래서 대장을 정보로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얘기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권리자,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을 다 제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우리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한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 때는 그렇게 협의 분할했는지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상속인 협의 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죠. 다만 이 협의 분할서가 이렇게 공정증서로 작성해 올 때는 이미 공증사무에서 그 의사를 확인해 줬죠. 이때는 인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죠? 요게 맞고죠. 자, 그리고 우리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농취증을 첨부하게 돼 있죠.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판결 받아서 갈 때 하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그 농농사 짓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농취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옳은 것 찾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옳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용의권의 설명이다. 우리 용의권 나오면 네 가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1번. 일필 토지 전부나 우리 지상권일 때는 제가 목범이 필요적인데 목적과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부일 때 일부 쓰고 전부일 때는 꼭 전부라고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죠. 목범,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꼭 기록해야 되죠. 기록해야 되죠. 자, 2번. 지역권 할 때 승역지 지역권에 목범이죠. 그죠?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지역권의 사항을 기록하지 않아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죠. 그래야 어떤 땅을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을 말소시키지 않고서는 이중 전세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범위에 다른 전세권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 전세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죠? 5개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일 때는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5번에 차임 없이 보증금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정산할 때 임차권 설정 등기에는 차임과 보증금을 둘 다 기록하는 게 아니죠.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차임이 없으면 차임은 기록하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정답은 2, 4번이 되겠고요. 자, 18번. 근저당권입니다. 틀린 것. 우리 근저당권 할 때 그 채무자의 채권자 적을 때 우리 채권자는 권리자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 다 적지만 채무자는 권리자가 아니니까 성명, 주소만 같지 뭐까지 기록되지 않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지 않습니다. 여기 틀렸고요. 그리고 우리 채무자가 수인일 때 우리 채권 채구액은 단일하게 적게 돼 있지 구분해서 적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채권 채구액 외화 통화 달러일 수 있죠. 500달러. 그럼 500달러 그대로 외화 표시 금액을 채권 채구액으로 기록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저당권 할 때 채권 채구액이 감액돼서 변경이 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들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얼마인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이해관계 있으면 이제 승낙서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눠지죠. 자, 그리고 수용에서 이전 느끼는 수용 원시스템이기 때문에 깨끗한 권리 넘겨주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소유자 맺었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있죠.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직권 말소지 않는 게 있죠. 상역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상속 등기하고 지역권 등기. 이것들은 직권 말소지 않습니다. 수용에서 소유권 이전 느끼할 때 상역이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네, 자, 19번. 가등기는 뭐 매년 나오는 문제래요. 그죠? 자, 우리 가등기는 정지 조건부를 청구권을 보존해 가등기 할 수 있지, 해제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고요. 예,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2번.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 나눠지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주등기를 하고, 그리고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때문에 이 본등기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이 들어가면 등기 아닌 등기를 각하시켜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본초는 보물이라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암기하죠. 그러니까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됐고, 보존등기 가등기 안 됐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인정해주지 않죠. 그 본초는 보물이라 가등기가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되면 등기하는 그 가등기를 말소 표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가등기가 이전될 수 있고 가등기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기초로 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를 말소시켜버리면 그 가등기를 기초로 하는 권리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말소하지 않습니다. 본등기 행해지더라도.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예, 그렇게 보죠. 나중에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고 가등기에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등기가 되더라도 이 가등기를 말소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말소되면 이걸 기초로 하는 권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20번입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우리 이의신청도 자주 등장하죠. 자, 우리가 이의신청할 때 이의신청입니다. 이 각하 결정에서는 제3자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지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고요. 자, 이의신청은 대부분 규칙의 형용법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죠. 등기소. 그래서 제가 꼭
우리 합격하소서 이렇게 합격이죠. 올해 꼭 합격하소서. 시효자 들어간 것, 시효자 있죠. 예, 여기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소서. 그죠? 자, 그리고 3번. 이 시점은 이익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기간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 시점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당, 부당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 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방법 가지고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죠. 그래서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는 다 수리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 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위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은 등기소에 순위만 확보하는 게 가등기잖아요. 가등기나 이유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를 명할 수가 있죠. 네. 자, 22번. 이유 또 나오네요. 그죠? 매년 이유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네요. 근데 제가요, 이유가 너무 많아서 3호 이하를 기억하자. 자, 3호 이하가요. 되게 무권 대리인, 위조 서류, 신청 정보, 이런 게 나오면 3호 이하예요. 그래서 무대 위조 신청 정보는 몇 호 이하다? 각하 사유 중에서 3호 이하다. 그래서 나중에 1, 2호에 위반 느끼는 행해지면 당연히 무효고 직권 말소하고 나중에 이의 신청을 없애버릴 수 있죠. 근데 3호 이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 대상도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 3호 이하 찾는 거죠. 그럼 이거 위조, 위조 나오네. 이거는 2호가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 하천은 용의권이 안 되죠. 하용연마. 하천은 소유권 보전이라 이해되지만 용의권은 일방적으로 맞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는 용의권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2호에서 각하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법령에 근거가 있는 특약. 특약도 법에 민법에 근거가 있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근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것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호에서 각하시키고. 그리고 일부 지분만 보존있기나 일부 지분만 상속 등기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지 않죠. 보존있기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지분이 전체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2호에서 각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만 말고 3호, 2호. 그래서 아까 무대, 위조, 신청 정보 이런 거 나오는 것은 3호 이하의 각하사유다. 2호가 아니다는 것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22번.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 나오면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는 대지권의 표시가 있었죠. 그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죠. 그럼 우리 전유 건물 표제부 있죠. 그죠? 그 전유 건물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틀린 거 찾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복수 정답이 된 건데요. 24, 34였대요. 자, 토지의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 대지권 뜻은 토지 등기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든지 저당권 줄 수는 없어요. 전세권을 줄 수가 없죠. 전세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대지권은 이전이 안 되거든요. 그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없지만 다른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없다 해서 틀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권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1인이 다른 사람의 대위에서 얼마니 대지권 변경 등기 할 수 있죠. 전원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파트 주민들.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대지권이 변경 있을 때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해서 대지권 변경 등기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우리 아파트, 5번은, 4번은 이런 거죠. 우리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외관상 1등기부를 만들기 때문에 전원이 가서 일괄해서 보존 등기 하게 돼 있죠. 근데 일부가 분양이 되고 일부가 분양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일부 사람들은 자기 부분에 보존 등기 하면서 이 나머지 건물에 표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니까 이걸 대위해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가서 신청해서 1등기부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표시에 관한 사항을 대위하는 거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위하는 게 아니고요. 자, 5번에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 대표님 제가 노인정이라 하는데 노인정이 노인정에서 다 돌아가시면 노인정은 표제부만 있죠. 그러니까 노인정은 팔 수 있죠. 그럼 노인정을 취득한 사람은 갑구가 없었잖아요. 그럼 갑구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소유권 무슨 느끼죠? 그렇죠. 보존 느끼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자는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로 들어가는 거지 이전 등기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이렇게 두 개 2번하고 5번 복수 정답이 됐었습니다. 자, 23번. 소유권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 우리 유증이 미등기된 무등일 때 유증은 4만 원 순간 넘기 때문에 포괄 수증자 명으로 얼마든지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 1번이고요.
2번은 미등기된 부동산이 최후 양수이냐면 이게 뭐예요? 모두 생략등기죠. 중과세액 한 푼파.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 법률 관계 부합하면 유효하죠.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3번은요. 우리 보존등기 할 때 대장이 소유자를 공람을 됐을 때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냐? 토지냐 건물이지 나눠지죠. 그죠? 토지는 무주 토지는 국가 거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고 건물은 국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나 군수를 상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보존등기 할 때 군수가 나오면 토지가 나오면 안 되죠. 건물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암기할 때 시건방기인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시건방기인자가 보존등기 할 때. 즉, 시장 나오면 무조건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다. 시장 군수가 나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네, 시가 여기 나오네요. 시건방기인자만이 우리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시장 나오면, 군수 나오면 건물이다. 토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유증은 등기가 넘어야 자기 집이잖아요. 그럼 자기 집이 아닌데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할 수가 없죠. 진짜 주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번에 부동산의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지분이 넘어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갑니다. 즉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갑이 자기 지분 포기하면 을 앞으로 이 지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동으로 갑니다. 포기해서 이제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갑이 의무자 되고 새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권리자 돼서 이렇게 지분이 포기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소유권 지분이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이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3번이 시건방기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죠. 우리 등기필 정보입니다. 이게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등기필 정보를 우리가 등기소에 뭐 하는 경우가 있죠? 제공하는 게 있고요. 등기소에 우리한테 뭐 하는 경우 있죠? 작성. 제공은 의무자 걸 가져주고요. 작성은 권리자한테 작성해서 통지를 해주죠. 그죠? 우선 옳은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 그 등기필 정보 안에 아라비아 숫자와 부호의 조합으로 일련 번호 12개 하고 비밀번호 50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맞죠. 그죠? 그리고 2번은요. 법정 대리인이 들어가면 본인 뭐 2살짜리 3살한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면 안 되겠죠. 법정 대리인이 들어가면 법정 대리인한테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일련 번호 12자리와 비밀번호 이렇게 50개로 이렇게 등기필 정보 안에는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무자죠. 의무자가 단독으로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제공을 꼭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은 권리자가 신청할 때만 작성하죠. 근데 우리 채권자 대위한 등기는 권리자가 아닌 게 아니라 권리자는 채무자잖아요. 채권자가 대신 가졌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등기 완료 통지서만 보내죠. 그죠? 그리고 등기 명인의 포괄 승객 상속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등기필 정보를 얼마든지 실효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문제를 한 횟수를 봤는데 이렇게 한 횟수 보다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지문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적법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는 걸 좀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적법은 한 12문제 중에서는 9문제 정도, 8, 9문제를 맞춰야 되고 등기법은 대개 이제 6문제, 7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맞추면 내가 이제 시험장 가서 그 얘기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4회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